올해 나타난 입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이제 고1,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수시에서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시 입시인 2025학년도 수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시에서 휴브레인에서는 23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의예과에 98명 합격을 했고요. 스카이에 67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예과의 경우에는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연세의대, 카톨릭 의대, 그래서 고대 의대까지 저희가 메이저 의대 27명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런 가천대 이런 이제 수도권 의예과에 이제 21명,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대 의대과가 50명, 그래서 토탈 98명 합격을 해서 입시 결과가 나름대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한번 합격자들이나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그죠? 2025학년 수시 입시 결과를 갖다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해 나타난 입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이제 고1,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수시에서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난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갖다 본다고 하면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일부 대학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고교학점 제한 내신 5등급제 서막이 시작되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 제한 내신 5등급제라는 것은 현재 이제 예비 고1을 치르는 현 중3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 입시제도인데, 벌써 이제 그때 가서 대학들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때 가서 한 번에 바꾸다 보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신이요, 어떻게 되냐면 1.4등급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09가 되고, 그 다음에 1.9등급이 1.18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신의 간극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부분들의 혼란을 갖다 감안해서 미리 한번 테스팅 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내신에 대한 편차가 좀 커진 거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제 이수 과목, 그 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한 이렇게 심화 이수 과목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동교육 과정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찾아서 전문서적 등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 또는 학교 교내에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를 조직하여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찾아 심학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지 않았냐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이제 심화 이수 과목을 통한 심학습 과정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심화 탐구 주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서울대나 연대 중앙대 등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예견한 것처럼 충실하게 따른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낸 학생들이 올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 2월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지역에서 수시 2월이 나왔습니다. 수시 2월이라는 얘기는 뭐죠?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서 바로 이제 정시로 넘어간 거죠. 부산대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에서 의대에서 10명이나 수시 2월이 나왔고요. 의대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나왔죠?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반과에서도 상당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수시 2월이 나왔죠. 서울대 자연계열이야 대부분 의치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갖다 걸쳐놓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지만, 연대 같은 경우, 특히 이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자연계열이나 그다음 인문계열, 요번에도 추합이 많이 논다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열 쪽 아이들은 의대로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계열 쪽 학생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단계가 됐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못 맞춘 학생들을 제외하고 1단계 통과자들 대상으로 해서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합이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2월이 연대 고대의 자연계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바로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었다. 과연 연고대 일반과만 그럴까요?
의대도 마찬가지로 의대 같은 경우도 울산대 의대도 나왔고 고대 의대도 수시 2월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를 갖다 뜻하는 거냐면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를 갖다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갖다 잘 세우시는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이수 과목을 갖다 깊게 하자. 두 번째는 심화된 학생부를 만들자. 심화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 겨울방학을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토대에 연계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화학습한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로드맵을 갖다가 짜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그 다음 수시 2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과 내년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겨울방학 때문에 작성해야 할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서막이 시작되었다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1등급 극초반대인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죠. 그런데 이번에 국제고에서 1.8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최초로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고가 서울대 의대를 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일부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 계열이 있죠. 국제 계열이 있기 때문에 AP 과목을 받아 수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보면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부에 대한 AP 환경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AP 일반화학이라든지, 환경생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생명과학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이라든지, AP 미적분학이라든지, AP 생물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했거든요.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수 과목에선 절대적으로 앞서죠. 웬만한 자사고보다 훨씬 더 과목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과거 영재고 못지않죠. 거기다가 이 친구들을 갖다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술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학생부가 잘 나타나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학생이었지만 서울대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없는, 그래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고려대 고려대 계열적합형 의예과에서도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됐거든요. 상당 부분 이 학생은 다 대부분 서류 전형이 대부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수 과목이 좋고 학생부가 좋으면 이렇게 이제 서울대나 서울대 의예과에서도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었고 서류 전형도 통과한 적이 없었는데 합격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잠재 역량인데 작년에 학종 일반이죠. 전국 단위 대상으로 하는 학종 일반에서 최저가 1.29였거든요. 평균은 1.1 초반대였고요. 근데 작년에 1.29 학생도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지역인재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평균이 1.13이었고요. 최저 내신이 1.44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작년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1단계에 통과된 학생들, 그리고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1.3등급대, 1.4등급대인 학생들이 다수 합격했습니다. 이건 뭐죠? 일반고 학생들 기준입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작년에는 일반고에서 1.0등급대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고 1.3, 1.4 심지어는 2학년 2학기 때 1등급 후반대로 떨어지고 3학년 때 2등급이었던 학생들도 이렇게 1단계 합격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울산대 같은 경우도 메이저 의대여서 굉장히 내신이 높죠.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고에서 굉장히 1.0등급대가 대부분 합격했는데 1.3, 1.4등급대의 학생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학년 때 1등급 후반대로 떨어지고 3학년 때 2등급이었던 학생도 합격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뭐가 중요해졌다? 바로 이수 과목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이 이수 과목을 보면은 뭐 했냐? 사실 이제 울산대 같은 경우는 물토를 하면 유리했기 때문에
물투하고 화투하고 생명과학투를 했고,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같은 과목을 갖다 이수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생부를 지도했기 때문에 전문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 등을 통한 심화학습관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창체나 세특에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심화탐구가 잘 나타났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1.9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1.9등급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은 물론 물리등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생명과학과 고급화학을 갖다 이수를 했죠. 고급생명과학과 고급화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생부를 지도했기 때문에 뭐 전문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화학술 자료,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심화탐구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계열적합형에서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일반고 2.6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고대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수시 2월이 많이 나오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나타난 특징들은 1단계에서 일반고와 자사고를 갖다 백업을 해놓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3등급 일반고인 학생이 고려대 학업우 수형에서 건축사회환경공학에 붙었고요. 계열적합형으로는 이 학생이 가고 싶은 것이 이제 계열적합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열적합형의 전기전자공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합으로 붙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고 2.6등급인 학생을 갖다 고대 학업우 수형과 계열적합형이 지원하기 위해서 학업우 수형에서는 최추합을 했고요. 계열적합형에서도 예비 앞보를 그때 합격을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이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합격하는 사례도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2등급 중후반이어도 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제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 1.9등급 대인 학생 이렇게 지류교육과이긴 했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서류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좋으면 1.9등급 대인 학생도 지방학생이었지만 고려대 지리교육과에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전문학대로 지역인재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맞춤 대부분 합격했다.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대의 이제 수시 2월 현황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부산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계획이 뭐냐면 정시 계획인 거고, 그다음 2025 최종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2월 됐기 때문에 정시의 최종 모집 인원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지역 이제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대구 카톨릭대도 10명이었죠. 충남대 의대 지역도 7명이었죠. 건국대 글로컬 지역도 6명이었죠. 대구 카톨릭대 지역도 5명이었죠. 충남대도 4명, 건양대 3명, 카톨릭 관동대 3명 이렇게 발생했고 건국대 글로컬도 3명, 인제대 지역도 2명이 2월에 발생했고요. 울산대 의대도 2명이 발생했고 경상대 의대도 2명, 전북대도 2명, 고대 같은 경우도 1명이 의대인데 나왔죠. 영남대 1명, 계명대 1명 나왔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림대에서도 1명, 동아대에서도 1명 나왔고 전남대에서도 1명 나왔고 전북대 1명 나왔고 이게 이제 다 빵꾸인 거죠. 지역에서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춤 대부분 다 붙었다라는 거죠. 순천향대 지역도 얼마 나왔죠? 1명이 2월이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올해 나타난 수시 2월 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도 단국대 치대, 천안 같은 경우에 치대에서 작년에도 8명인가 나왔는데 올해도 5명이나 수시 2월이 나왔죠. 경북대 치대도 2명이 2월 나왔고 원광대 치대도 2명 나왔고 조선대 치대도 2명 나왔죠. 강릉 원주대도 지역에서 치대에서 2명이 나왔고 서울대에서도 이제 1명 치대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경북대도 1명 나왔죠. 약대를 보면 부산대 약대 지역에서 몇 명 나왔죠. 수시 2월 이후는 10명 나왔고 동덕여대에서 5명, 그 다음에 충남대에서 5명, 차의과대학에서 2명, 목포대에서 1명, 이화여대에서 1명 나왔죠. 이렇게 이제 의치학에 대한 부분들을, 의치학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있죠.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1단계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수능 최저였다. 내가 아무리 수능 최저를 맞췄다 하더라도 1단계가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 수능 최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한의대도 가천대 한의대가 5명, 원광대도 4명, 세명대가 2명, 동국대 와이스가 1명, 동의대가 1명, 경희대가 1명, 동신대가 1명, 부산대가 1명 나왔죠. 스카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첨단융합학부가 4명이나 수시위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서도 4명 나왔고, 응용생물학부에도 3명이 나왔고, 의료학과에서도 2명이 나왔죠. 생물교육과에도 2명 나왔고, 건설환경공학과 2명, 식품영양학과 2명, 화학부 1명.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디죠? 생명과학 계열이에요. 생명과학 계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바로 의대를 지원한 아이가 서울대는 일반과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의대 붙으니까 빠져나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명과학부도 1명, 뭐 식물생산과학부도 1명, 화학교육과도 1명, 조선해양공학과도 1명, 산림과학부도 1명, 원자핵공학과, 재료공학부도 1명씩 나왔죠. 화학생물공학부도 1명 나왔고, 물리교육과도 1명 나왔고,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도 1명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울대 인문계열은 사실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역사교육과하고 자유전공학부가 2명씩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아동가족학이나 불어교육과, 지리교육과, 경영대학, 경제학부, 윤리교육과에서 이제 1명씩 수시위원이 나왔습니다. 연대를 보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공학부에 11명이나 수시위원이 나왔죠. 첨단 컴퓨팅 학부도 몇 명이 나왔죠. 수시위원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 1단계 4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전율, 그 다음에 충원율까지 고려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뭐 추천형 같은 경우 일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수시위원이 크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을 거다? 이제 활동무 수령이 나왔는데, 전기전자공학부하고 첨단 컴퓨팅학부에 이렇게 11명, 4명이 나왔다는 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융합과학공학부가 1명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융합과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 2월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올해 2월이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1단계 수능 최저 마치고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마치면 다 합격하지 않았냐 보여집니다. 또 실내건축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환경학과가 또 수시 2월이 나왔죠. 근데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융합인문사회과학부예요.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ISE처럼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되면 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2월이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 그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론 이제 82명에서 요번에 55명으로 수시위원이 줄었죠. 그런데도 100명 모집위원회 55명의 수시위원이 줄었지만 준 게 아니죠. 이거는 뭐 50% 이상이 2월이 나왔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스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영어 2등급이 영어 1등급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스는 들어가서 다 영어로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2004등급 때 하스를 합격시킨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4등급이어도 하스를 지원하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영어로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수업하는 게 따라갈까 이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스를 지원하는데 요즘 이제 많은 이제 그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갖다 많이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 안에 못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 뭐가 문제죠? 국어나 그죠? 수학이나 탐구가 문제거든요. 결국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하고를 못 맞추기 때문에 2월이 많이 나오죠. 그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해 분명히 그 하스나 아시아고는 제가 뭐라고 했죠? 빵꾸 날 거다. 그래서 1단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올해도 빵꾸 났죠. 근데 이제
올해 2026학년도 입시는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3배수에서 4배수 넘어갔거든요. 3배수, 4배수로 1단계 뽑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이제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역시 올해도 저는 빵꾸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에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융합인문사회과학을 노려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부는 제가 작년도 6월인가요? 스카이 경영학과 서성환까지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심지어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추합으로 도는 인원이 성균관대 상경계열은 742명이나 나왔거든요. 이건 왜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경영학과 경제학부의 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월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고대 경영 같은 경우도 예비 번호가 50건 중반이었거든요. 1차 취업에서 다 붙어버렸잖아요. 이럴 정도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역시 제가 뭐라 그랬지?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1차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내가 다 붙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경영학과 경제학부도 얼마가 빵꾸 나왔죠? 14명, 6명이나 빵꾸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2월이 나왔고요. 교육학부 5명, 도고동문학과 5명, 영어영문학과 4명, 정치외교학과 3명, 불어불문학과 3명 나왔습니다. 또 이제 중어중문학과도 3명 나왔고, 언더우드학부도 이제 2명 나왔고요. 응용통계학과 2명, 사학과, 노후노문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가 1명씩 나왔죠. 문헌정보학과, 신학과, 아동과정학과도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수의 인문계열 쪽 아이들이 빵꾸가 많이 났죠. 이 얘기는 뭐죠? 1단계만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다 붙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단계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대 자연계열 보면은 고대 자연계열은 이제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그 다음에 학업부 수행 일괄이었기 때문에 학교 추천 학업부 수행에서는 별로 안 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이것이 계열적 합평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업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고대 계적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은 좀 백업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생부에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고대 계적은 지원해 보시는 것이 그럼 1단계만 되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합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도 17명이었고 컴퓨터학과도 14명이었고 기계공학부도 6명이었고 신설공학부도 6명이었죠. 간호대 6명, 화공생명공학과 5명, 물리학과 4명, 생명공학부 4명이었죠. 수학과 3명이었고 가정교육과 2명,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학과 2명, 그 다음에 고대 의대도 1명 나왔죠. 사이버국방학과 1명, 데이터과학과 1명, 식품공학과 1명이었죠.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도 1명 나왔고 생명과학부도 1명, 화학과가 1명 나왔습니다. 이제 인문계열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외교학과가 4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경영대학도 2명 나왔죠. 밑에 보면 경제학과도 1명 나왔죠.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 학업부 수형은 일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빠져나갔다 하면 붙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고대 계열적 합평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행정학과도 2명 나왔고 사회학과 2명 나왔고 국어국문학과 2명 나왔고 영어영문학과 1명, 미디어학과 1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품자원경제학과도 1명 나왔고 자유전공학부도 1명, 철학과도 1명, 국제학부도 1명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대고대가 이번에 추합이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연대고대가 추합이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1단계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단계가 되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다 붙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전형을 위해서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 관점.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서막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내신이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수 과목과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과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심화 탐구 주제를 갖추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올해 입시, 2025학년도 입시, 2026학년도 입시, 2026학년도 입시, 2027학년도 입시에서 더욱더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고2나 예비 고3, 고1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부의 활동 내용, 그죠? 활동 내용과
연계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 할 이런 과목들, 뭐 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로 이런 창체와 그 다음에 진로인 생명과학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겠죠. 신학기에 배울 과목들과 연계해서 한번 로드맵을 짜보는 것이 지금 겨울방학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로드맵을 짜는 사례를 갖다 한번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보고서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고3을 갖다 진학 지도를 갖다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3 때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기 다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보고서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동아리에선 줄기세포생물학과 생리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학생의 이제 고등학교 했던 활동 내용과 연결합니다. 고2 동아리 시간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접한 후속으로 고3 동아리 시간 배아줄기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준 주제가 배아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물질에 대한 고찰이죠. 뭐 생명과학대에서 후속유전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1 동아리 시간 암에 대한 유전자 조작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경험, 고2 생명과학원 시간 아세틸화 요소의 작용 기전을 봤던 경험의 후삭심화로 해당 주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DNA 메틸레이션은 암의 후속 유전학 기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 진로, 이렇게 이제 화투, 고급화학, 기하, 심화사 이렇게 저희가 주제 추천을 해드리죠. 또 이제 이제 경영경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디죠? 경영경제 같은 경우도 상경계열도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화학 수강 과정을 나타내서 미시경제학, 조직행동론, 재무관리, 기업지배, 구조, 회사법 이런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활동 내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에서 했던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보시면 뭐죠? 고2 수학원에서 탐구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후속 탐구입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한 분산의 개념을 공분산으로 확장시켜 복수의 엔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 분산이 0이 되는 지점을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살피기에 다음 주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APM 모형상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의 추정, COV를 이용한 자본시장선의 블록송 노출을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이 했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 활동 내용과 그 다음에 고교와 대학의 나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는 심화학습관 과정을 연결해서 저희가 주제 추천을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고서를 갖다 저희가 지도를 하죠. 고3 때는 대부분 이제 자율탐구 보고서를 다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언어와 매체에서는 뭐 교과심화, 요즘은 이제 교과심화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서 이렇게 이제 원가 관리 경영과학이야 이러면은 이제 수투 교과에서 탐구한 최적 생산량 결정이 경제학의 비용 관점에 접근되었다면 경영학에서 원가의 개념으로 치환시켜 이를 경영 전략 및 경영 의사 결정으로 발전시키기에 다음의 주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CVP 모형상 CM 증가와 FC 절감이 BP 변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주제 추천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로드맵을 갖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보통 물론 고3은 고3대로 이제 예비 고3은 예비 고3대로 예비 고2는 예비 고2대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이 검토합니다. 대부분 다 좋다고 하죠. 주제가 이제 학생들이 봤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 이제 겨울방학 때 미리 이제 보고서를 쓰게 하죠. 왜냐하면 고2, 고3들은 이제 고1은 학년 말이야 하지만 고2, 고3들은 어디서 학기별로 이제 끝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돼야 되고 학생부 제출해야 돼. 특히 이제 고3은 모든 과목이 다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창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죠. 특히 고3은 뭐 생각해 보시면은 뭐 3모, 4모, 6모, 7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 중에 할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진로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로드맵을 짜놓고 보고서를 갖다 겨울방학 동안에 미리 작성을 해놓는 것이 바로 이제 2026학년도 입시, 2027학년도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교학점제와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에 대한 그 서막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수시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기 때문에 1단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 다음 학기 내신을 위해서, 또 수능 최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것도 전략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시에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